솔몽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부동산 작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전주 연구가가 알려드리는 방법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다 보시고 나면 그동안 정보를 믿고 집값 안정을 기대했던 분은 혈압이 오르시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시작합니다. 우선 실거래가 허수매매 방식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래란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해 실거래가로 등록을 한 후에 계약을 파기시키는 방법. 그러니까 문제는 파기를 해도 실거래가가 반영이 된다. 자, 지금까지 이러한 방식이었습니다. 자전거래 방식을 한번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자전거래 방식은 수도리지 지역을 저희가 싼 값에 아주 많이 투자를 합니다. 어느 지역에 투자를 한 후에 여러 필지 중에 한 필지 정도를 떼어서 자신의 작전 세력 중에 철수와 연구, 칠두개 만등이 한 4명 정도, 한 4필지 정도 띄어서 계약을 한 뒤에 부동산 안 껴도 됩니다. 부동산 없이도 실거래 신고할 수 있고요. 인터넷에서도 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전 해본 적은 없는데 그러면 실거래가가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매매를 안 하고 계약을 파기해도 실거래가가 반영이 됩니다. 어디에?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이렇게 어느 지역 어떤 리까지 보면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진 게 상세히 나오게 됩니다. 딱 봐도 문제가 있다는 걸 아시겠죠? 문제점을 보시면 이거는 시세 조작이 땅 짚고 헤엄치기 수준이 아니고 땅 짚었다가 땅에서 손 떼는 수준입니다. 이것은 주식 작전주 연구로 보면은 주식에는 작전주고 비트코인이면은 비트코인 시세 조작 테더 사건이고 주식 거래소랑 문제 무차익 공매도나 공매수처럼 시세 자체를 마음껏 조작하는데 뭐다? 수수료가 들지 않습니다. 수수료도 없는 그리고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왜냐? 정부에서 하라고 아직도 냅두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다 설명드린 것 같은데요. 제 경우를 봅시다. 제가 친구가 동원이라는 이름이 3명이 있는데 제가 지방에 어떤 땅을 아주 산골에 산 다음에 여러 필지를 산 다음에 친구 동원이 3명한테 부탁을 해서 니들끼리 사고 팔아라. 시세의 40% 너무 작은가요? 한 60%까지 올려볼까요? 땅인데 그 다음에 부동산만 꼬시면 되죠. 부동산에 부탁을 해서 아니 저쪽에 실거래가 이렇게 됐던데요 하면서 부동산에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실 것은 제가 만약에 60%를 올리면은 이거 알죠? 제가 60%를 올리면 60%에 팔기 위해서일까요? 아니요. 한 40% 정도 이득 남겨 팔기 위해서 60%까지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강남의 경우 이 방식으로 했을 때 지금 실거래가가 최근 2, 3년 동안 실거래가가 100% 오른 지역이 있다면은 그 투기 세력이 100%에서 다 팔기 위함이 아니고 한 급매물로 한 40% 낮춰서 한 60% 선에서 처분하기 위해서 실거래가를 올리는 거죠. 여러분이 투기 세력 입장에 보면 대충 아시겠죠. 그래서 실거래가 붕붕 뛰어졌을 때 급매물이라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상투를 잡게 되는 겁니다. 제가 왜 지난 2, 3년간 급매물로 잘 샀다고 하는 친구들이 왜 문제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와, 세상에 부동산 투기 세력만 할 수 있는 줄 알았더니 우리도 할 수 있었어요. 단 이제 작년부터 법안이 나와서 이제 올해부터 개선 방안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정말 오래 있다가 나온 개선 방안이 무엇이냐? 사실 누가 봐도 이렇게만 바꾸면 간단합니다. 계약 후에 실거래가를 반영하는 게 아니라 매매 후에 반영하도록 고치는 게 이것이 누가 봐도 타당합니다. 수수료도 없이 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는 너무 쉬운 거죠. 실거래가 조작이. 근데 계약 이렇게 제도를 개선한 게 아니라 어떻게 개선했다? 한번 읽어보지요. 요번에 바꾼 것은 신고기한 60에 30일로 줄이기로 한 건 아무 의미가 없고요. 제가 볼 때 이건 뭐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없고요. 신고를 하지 않으면은 꼴랑 500만원, 그죠? 500만원. 그리고 특히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 그러니까 이게 좀 달라졌어요. 계약이 취소되면 이제는 신고를 하라. 저는요, 현 정부 들어서 자전거래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시세 조작을 하면은 아주 징벌을 할 줄 알았어요. 아니면 징벌적 배상을 하도록 할 줄 알았더니 뭐예요? 꼴랑 과태료 500만원 이하가 부과됩니다. 여러분 강남 투기 세력이라면 여러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상식적으로 여러분에게 묻는 겁니다. 이게 다가 아니라고 한번 끝까지 읽어보죠.
허위계약 신고 금지 규정도 마련됐습니다. 허위계약으로 드러나면은 계약 내용이 사실이 아니고 매매가 됐을 때 얘기 같긴 한데요. 3천만 원, 3천만 원 이상도 아니고 이하입니다. 자, 뭐예요? 범죄 행위인데 교통 무슨 범칙금처럼 과태료로 끝내고 있습니다. 이게 잘 관리될까요? 계약을 파기한 후에 신고를 안 해도 500만 원이 요거라도 부과가 잘 될까요? 저는 그것도 실효성이 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효성이 있나? 실효성 여부. 실효성이 있긴 있네요. 자, 우리가 하긴 힘들게 됐습니다. 지방 땅에 몇 천만 원 먹으려고 하다가는 뭐 몇백만 원 과태료 나오니까 일반 개인들이 하긴 힘들게 됐지만 그래도 한 10억 단위만 넘어가면 해볼만 하죠. 그래도 해볼만 해요. 또 하나, 국토부에서 단속 의지가 있으려는가, 이것도 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강남에서는 실효성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이후에도 실거래가는 슬슬 다시 기어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가만 보니 이것은 도둑질할 수 있는 시스템은 그대로 수수방관하고 그대로 놔두고 니네 도둑질하면 벌금 때릴 거야. 뭔가 위반할 길을 활짝 열어두고 그거 하면 내가 조금 벌금 때릴 거야. 이런 대응을 왜 했을까? 지금까지 임대사업자에도 뒷구멍을 잘 내주고 범인대 뒷구멍 잘 내주고 심지어 올해 6월까지 양도세 부과 면제해주고 이런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고위공직자들이 왜 이런 식으로 하냐? PD수첩에 나왔죠. 수첩에 나왔습니다. 이들이 땅 따먹기에 동참하고 있다. 보신 분 있습니까? 예전에 고위공직자들이 엄청나게 투자를 잘했어요. 지금까지. 이들은 사모펀드, 부동산 리츠펀드, 엄청난 심지어 정치인들까지 국회의원도 여기 일부에 속해 있는 국회의원 분명히 민주당에도 있고 통합당에도 있고요. 둘 다 있습니다. 그러니 정부에서 지시를 하니까는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지시하니까 요 정도로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을 내릴 시간이 됐죠. 솔몬 가라사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니 한 송이 튤립을 1,000만 원에 사서 1,500만 원이 됐다고 기뻐하지 마십시오. 언젠가 이 작전이 다 끝나게 되고, 작전이 끝난다는 이겁니다. 투기 세력 분량이 개인에게 다 넘어가고 나면은 그때는 끝이 오는 겁니다. 물론 아직은 제가 볼 때 갑자기 코로나로 인해서 일부 투기 세력에 물려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실거래가 시도 견인을 시도할 걸로 저는 봅니다. 왜요? 정부가 이렇게 해놨으니까. 그래서 상황에 따라 다시 1,500만 원이 될 수도 있는데 거기에 속아서 빨려 들어간 다음에 한 송이 튤립 10만 원도 안 되는 튤립을 부여잡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